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주계열성, 원시별 다음에 전 주계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의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에너지원이 뭔가 살폈더니, 자,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K 이상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아주 간단하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면 엄청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기체압이 커져요. 기체압. 보통 이걸 다른 데서 압력 구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체압이 증가를 하면 중심부에서 온도가 상승해서 기체압이 증가하니까 그 기체압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 그치? 그래요. 여러분 밥솥, 압력밥솥 쌀 넣고 물 넣고 온도를 높이면 이 물이 끓지. 끓으면 뭐가 되지? 수증기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데 못 넣어도 꽉 잡고 있지.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밥이 안에서 익어요. 아니 쌀이 익어요. 그럼 밥이 되는 거야. 오케이? 퍼져 나가려고 해. 그래서 뚜껑 잘못 닫아놓으면 터진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 삐 소리 나면서 이게 착착 움직이죠. 그게 기체압이에요.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압력. 그런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중심부의 밀도가 크고 질량도 크니까 중심부로 계속 물질을 잡아당기는 뭐가 존재하지? 중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중력과 기체압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력학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은 별의 크기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니까 처음에 이따시만한 성운에서 점점 부피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바깥에 있는 기체를 계속 끌어모으니까 질량은 또 증가를 해. 그런 상태였는데, 원시별일 때는 다시 말해서 중력값이 기체압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계속 수축하는 형태였다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평형 상태를 유지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듭니다 라고 해요. 4개의 수소 원자가 모이면 1개의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요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글씨가 써진 상태에서는 이동이 안 되죠?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원자 4개가 모여서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 하나 만드는데, 이 전체 질량이 이 하나의 질량값보다 커요. 그러니까 핵융합으로 인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질량이 줄어드니까 질량은 보존되죠. 그래서 그 질량, 남는 질량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어떤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이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올 때 열과 빛을 방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값 계산이 MC 스퀘어예요. 이 M이 질량값이고 빛의 제곱을 곱하면 이때 빠져나온다. 그래서 수소 원자 4개가 모여가지고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어낼 때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값을 우리는 핵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핵융합하는 가운데서 핵 에너지로 전환되는 아이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받고 있는 열과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끝내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내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1개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과정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교과서 164쪽을 먼저 봅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 PP 반응이 있고요. 하나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그 CNO 순환 반응을 탄소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CNO 순환 반응과 PP 반응 두 가지 모두 다 이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지?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의 반응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근데 이 우리 책에는 양성자 반응도 마찬가지고 탄소질소 순환,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도 마찬가지고 네 개의 수소 원자가 융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를 만든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프다면서. 그냥 참기름. 네. 그래서 네, 잠깐만. 언니 자리 어디 있지? 우리 자리. 아 여기 지구과학이야? 아니 여기 자, 근데 어떤 책에서는 양성자 반응은 6개의 수소 원자가 차례로 반응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헬륨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을 만든다라고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들에서 끝내는 6개의 수소 원자가 차례로 반응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를 만들지만 결론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 한 개를 만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고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 과정을 설명을 할 건데 이 그림만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지구과학 원에서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원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원에서는 이 그림이 나오느냐 이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PP 반응이라고 써있느냐 CNO 순환 반응이라고 써있느냐 딱 두 가지 경우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PP 반응은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뉴하고 얘는 그냥 양성자예요, 염전자예요. 뉴는 여기 보면 중성비자라고 돼 있지. 이 뉴를 만들고 이게 방출하고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두 개의 중수소를 만들어요. 그 무거운 수소가 만들어져. 두 개의 중수소. 이쪽에서 수소원자 하나와 수소원자 하나가 똑같은 반응으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염전자를 만들어내고 그 중성비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서 중수소를 만들어요. 얘가 수소원자랑 또 핵융합을 일으켜서 감마선 만들고 내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감마선을 방출하고 이때 질량이 3짜리 헬륨을 만들어요. 동위원소예요. 원래 헬륨의 질량값은 4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소인데 질량값이 다른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중수소가 수소원자랑 결합해서 핵융합을 일으키면 질량 3짜리 헬륨을 만들어내는데 이 질량 4짜리 헬륨들이 또 핵융합을 일으키면 질량 4짜리 헬륨을 만들고 수소원자 하나씩을 내뱉어요. 그러니 끝내는 얘네 둘이가 먼저 핵융합하고 차례대로 수소가 하나 더 결합해서 끝내는 헬륨 하나와 수소원자 두 개를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내지. 그래서 아까 6개의 수소원자가 차례로 반응해서 2개의 수소원자와 헬륨 원자 한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고 결론적으로 실제 얘네들을 하나씩 다시 내보냈으니까 이 6개가 만났지만 이 헬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반응한 건 수소원자 4개다. 그래서 수소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 PP 반응이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자 여기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탄소나 질소나 산소는 촉매 역할만 해요. 핵융합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반응에 관여한 건 뭐냐? 헬륨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해서 헬륨 만들어냈어. 얘는 사라졌고 얘는 생성물이지. 그러니까 얘는 촉매가 아니라 반응 물질이고, 탄소는 동연소 13짜리 질소가 됐다가 13짜리 탄소가 됐다가 14짜리 질소가 됐다가 15짜리 산소가 됐다가 15짜리 질소가 됐다가 다시 12짜리 탄소가 돼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지. 애들은 생성과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촉매 역할만 한 거야. 얘네들이 합성을 하도록 도와주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CNO 순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얼추 이해?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그려놓으면 아, 이거는 CNO 순환 반응이구나, 얘는 PP 반응이구나,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얘는 주계열성의 별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중심부에서. 그죠?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아, 여기 내부 온도. 온도의 온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그 책에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양보다 질량이 커서, 자,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보다 높은 별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해요. 알겠죠? 1800만 K보다 낮은 별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고 중심부에 태양보다 질량이 커서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보다 높은 별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반응의 결과죠. 반응의 결과는 뭐냐면 4개의 수소 원자가 1개의 헬륨 원자를 만든 게 반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얘도 수소핵 융합 반응이고 얘도 수소핵 융합 반응인데, 이때 온도가 1800만 K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빨간색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고, 이 아래 까만색이 PP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수소핵 융합 반응은 10,000K 이상이 되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때 온도는 거의 10,000K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태양의 온도가 대략 중심부 온도가 얼마라고 돼 있죠? 10,000K니까 1000만 K.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1500만 K 정도 돼요.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핵 융합 반응인데, 태양의 중심부는 1800만 K보다 낮기 때문에 PP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야.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요. 1500만 K 정도 되면 이러한 형태로 수소핵 융합을 하는데,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000만 K보다 더 낮으면, 1000만 K 조금 넘고 이렇게 있을 때는 PP 반응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분히 온도가 높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800만 K 이후에서는 PP 반응은 다 일어나요. 근데 CNO 순환 반응보다 약하게 일어나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1800만 K를 넘느냐 1800만 K보다 낮으냐에 따라서 1800만 K보다 낮은 별들은, 주계열성들은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1800만 K보다 높은 별에서, 주계열성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여기 이 정도의 온도면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지. 얘네들이 주계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6개가 순차적으로 반응하느냐, 4개가 융합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PP 반응이냐, CNO 순환 반응이냐를 보통 물어보는 거고, 결과값은 수소 혼자액 4개가 모여서 헬륨 혼자액 하나를 만든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우세하냐는 그 주기혈성별의 중심부, 현재 태양에서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일어나긴 하는데 우세한 거예요. 얘가 1800만 K를 기준으로 1800만 K보다 중심 본도가 낮으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 게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우세하다. 1800만 K보다 높은 별에서는,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 중심 본도가 이렇게 생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생긴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부르고? PP 반응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부르고? CNO 순환 반응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프와 함께.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